오늘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관세 협정 때문에 잠깐 저희가 뒤로 밀어놨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또 발언 논란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를 향해서 한심하다라고 비난을 했던 과거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전방위 무차별적인 인사평가를 해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타깃 중에 신임 당대표도 있었군요. 자, 일단 고 가기 전에 소위 태블릿 PC 조작설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서 갸우뚱합니다. 자, 최서원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국정농단 의혹 때 등장했던 태블릿 PC, 한 언론사가 이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이게 조작됐다라는 일종의 주장이 있었죠. 그런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태블릿 PC 조작은 이미 입증된 거 아니냐.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정체성과 맞는 인사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법사위원장을 비난합니다. 정청래가 조작을 주장하는 변희재를 청문회에 불러서 말을 들어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안 했다. 정청래가 그걸 안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물어야 하는데 청문위원들이 안 묻고 있다. 진실이 의사록에 기록돼야 할 거 아니냐. 정청래 이 X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정청래 이 X가 한심한 거야, 한심한 애들. 이라며 정청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한심하다고 비난을 한 발언이 드러났군요. 한심하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김관선 변호사님. 이 태블릿 PC 조작설은 민주당 분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쪽에서도 저 반대쪽에 있는 분들 일부에서 주장했던 게 저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그래서 국정농단 이 의혹 자체가 다 부당하다. 이 특검 수사도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건데 이재명 정부의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저거에 굉장히 동조하네요. 저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PC 조작설 자체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희 이제 최순실, 최서원 씨 PC에 관한 거잖아요. JTBC에서 그걸 입수해가지고 결국 조작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제 최순실 측에서는 계속 조작했다고 주장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조작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됐던 것이 바로 저 태블릿 PC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태블릿 PC의 시작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됐고 탄핵까지 됐고 네. 또 구치소까지 갔어요. 그런데 또 저 최동석 처장이 왜 저건 태블릿 PC는 또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고 또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저렇게 악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작이 되든 조작이 되지 않았던. 그런데 최동석 씨가 한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막말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4차원적인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그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일부 인물평을 보니까 또 맞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구에 대한 평가인지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거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물평에 관해서는 좀 맞은 부분이 있다. 물론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당대표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많이 디스를 했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또 심심치 않게 인사혁신처장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 최동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더 나와도 국민들이 무감각할 것이다. 그냥 더 큰 거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느냐. 내가 차라리 자진 사퇴하게 하느니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네.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를 향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인물 평가는 이어집니다.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한다. 법사위원장 하는 걸 보며 확연히 느꼈다라고 자기 과시적이다. 라고 비평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 그냥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기 과시적이다. 항상 자기 얼굴이 나타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한다. 한심하다라는 비난을 최 처장이 했군요.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확실하게 한 명한테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민간에 있었을 때도 교보생명 회장에게만 잘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평을 해서 그 회사가 이렇게 쇠락하는데 그 시기에 쇠락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내부 인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확실히 뭐 문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뭐 더 장기 집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게만 좋은 얘기를 했고 그분과 그분의 부인 뭐 이런 사람들만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 그냥 믿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판단이 되느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최근까지도 비판을 했거든요. 그 말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 명심은 박찬대에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개인 정치할 거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과거 발언에서 끝나지 않고 최근까지도 정청래는 저런 식으로 자기 정치할 거다라는 사인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청래에 대한 개인평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의 갑질 사태 중에 강선우 의원 오기 전에 가장 큰 사건이 뭐였냐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얘기 나눠볼게요. 네, 그때도 보면 이제 기준점이 달라요. 예,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기준점은 자기를 임명한 사람 한 명에 대해서만 잘 보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최동석 혁신처장에 대해서 별로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게 사실 좀 뭐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어떤 불만의 표시인가요? 그런 거죠. 뭐 맞는 말 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맞는 말로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동안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자기 얘기 나오는 순간 사과하라,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말 없음표로 점점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적 비판을 한다라는 논란. 앞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었던 비슷한 사례. 물론 강순호 의원 사례가 더 세긴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의 보좌진 부당 해고 논란이 있었어요. 보좌진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가 아니다, 갑질이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프레임은 비슷해요. 보좌진에게 여성 의원이 갑질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강선우 의원 논란에 대해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TV도 없고 신문도 안 봐서 모른다라고 피해갔어요. 그런데 류호정 전 의원 논란 당시에는 이렇게 했어요. 류호정이라는 애는 애가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미성숙한 애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서 문제다. 제정신이냐? 한심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지금 강선우 후보자님은 강요로서 적합한 인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처장님 평소 소신에 비춰봤을 때.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님의 뭐 갑질 의혹 이런 거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그 취임과 관련돼서 청문회를 하는 걸 전혀 못 들었습니다. 청문회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잖아요.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맡아서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회를 간통하는 어떤 이슈든 당연히 인사 관련된 문제는 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못 그랬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겁하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이제 비겁하다
비판도 지금 나온 장면이 이 장면인데 너무 선택적이에요. 본인에게 어떤 유리할 때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혹은 본인이 이제 지지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부에 가까운 평가를 하고 과거에는 본인이 좋게 평가했다가 국면이 바뀌면 또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지금 강선우나 류호정 전 의원 사안은 디테일하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좌진에 대한 어떤 부당한 처우 관련해서 TV 없어서 모른다라고 했다가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한심한 애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 모양이다 라고 또 맹폭을 하고 뭡니까 이게? 류호정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제 4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TV랑 신문을 보다가 그때는 TV가 나오다가 지금 이제 끊었나 봐요. 끊었다 지금은. 네. 뭐 그렇게밖에 선의로 해석하면 볼 수가 없는데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난센스다. 그리고 지금 이제 류호정 의원은 목수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그렇죠. 있죠. 땀 흘려 일하며 돈 벌고 지금 그걸 다 체험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새삼스레 또 소환이 되는데 국회에서도 한번 유감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본인이 또 그 장문의 사과를 올리기도 했는데 연거푸 사과를 해도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 많은 말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참 피곤할 정도로 많은 말들을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삼남한상을 다 논평해 놓은 게 아닌가. 삼남한상에 대한 논평이다. 이쯤 되면 싶을 삼남한상이다. 정도인데 문득 떠오르는 게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SNS에 바른 말들 다 올려놨었잖아요. 그분도 삼남한상이죠. 그래서 이제 언행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 조적조였는데 이쯤 되면 최적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기준도 다른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비겁하게 피해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사과했는데도 논란이 지금 이제 너무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쯤 되면 정리가 되려나 했는데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인사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공공한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 그런데다가 한마디씩 다 그냥 비판해 놓고 이 말 저 말 인신공격성 그런 발언 해놓은 분들이 이 정권의 요직에 전부 다 포진하고 있는데 이걸 어찌 하오리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네. 야, 김우정 의원님, 나 몰라요 한 거 오랜만입니다. 나 모르겠다. 내가 인사권자냐.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도 막말했죠, 이분?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된 너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후원금 횡령 의혹을 용기 있게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최 처장이 감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정부 흠집 내려는 액수수작의 일환이다. 할머니의 말 횡설수설에 가깝다. 피해자라고 해서 절대 선일 수 없다. 윤미향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이용수 할머니 뒤에 배우가 있다던 김어준 씨 막말보다 한 10배는 더 센 말. 액수수작. 할머니 어떻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액수수작이라고 합니까?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라는 얘기가 야당에서 나와요. 자, 그러자 이쯤 되면 이용수 할머니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만원이지요. 미친 사람 아니면 그런 말로 하겠어요. 말도 안 되고 그 택도 없는 말이라 가지고 무시해버려야지. 윤미향 씨한테 물어보세요. 쫓아내라. 자격 없는 최영수 쫓아내라. 공직자 관리 자격 없는 사람, 배우도 헛배운 것. 할머니 논평이 날카롭습니다. 공직자 관리하는 자리,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다른 공직자들까지 오염될 수 있으니 쫓아내야 한다. 그따위 막말하는 사람에게 뭘 배우겠냐. 이용수 할머니는 쫓아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분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쫓아내라는데요. 그 여러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런 부분이 매우 아픈 거죠. 사회적 약자, 또 위안부 할머니 같은 역사의 피해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런 비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잘못된 발언인데요. 어쨌든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한동안 뜸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나올 발언들이 많다는 게 걱정이고 좀 답답합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이 상황은 인사권자가 다른 이 결심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렇게 뭐 TV 안 보고 신문 안 본다고 해서 과거의 발언을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고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 비판의 목소리를 좀 들어라. 그래서 본인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본인에 대한 비판 이게 뭐 전부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뭐 냉정하게 당사자로서는 불쾌한 발언일 수 있지만 인사 전문가로서 한 발언 중에는 존중할 만한 발언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제 도를 넘어선 이런 뭐 위안부 할머니라는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국가의 주요 공직을 맡는다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크다는 것 이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인사권자가 부담을 갖으면서도 본인을 임명하고 직을 유지하는 끝을 좀 살려내야 된다. 그 길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돌직구 쇼를 보면 TV 따로 신문 따로 안 봐도 되는데 신문 읽어주는 방송.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TV에 뉴스를 하고 네. 유튜브로도 본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TV가 없으면 유튜브로 봐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개 안 보아도 한 번에 다 되는데 라는 꿀팁. 여가부 장관 하시잖아요. 네. 여가부 장관에 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텐데 네. 사실 이 질문은 여가부 장관 시계에까지 안 가도 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막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할머니의 뜻을 존중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을 원칙 말씀 아닙니까? 주셨어요. 쫓아내라고. 그런데 본인에게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 도움 안 된다라고 딱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에게 막말하는 거는 호불호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저렇게 평가를 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그냥 그게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애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큰 아픔 그리고 그 할머니를 둘러싼 많은 분들이 그거를 지켜보는 아픔 그리고 뒤늦게나마 알게 된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공직자나 정치인들을 향해서 너 좀 멍청하다라든지 한심하다라든지 이런 수준하고는 굉장히 달리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여전히 이 부분 관련돼서는 국제사회의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도 등재를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에 있어서의 그런 어린이나 여성들의 이런 성폭력 피해 같은 게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진국으로서 앞장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비판했던 사람은 인사의 책임자를 맡기고 그분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갈취했던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두고 그런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을 여전히 인사 관리하는 수장으로 두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죠. 그래서 이게는 이용수 할머님에 대한 개인적인 아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문제에 대한 도전이고 향후 일본이나 국제사회에 나가서 얘기할 때도 하등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돌직구였습니다.